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할게요. 자, 또 다른 갈림길, 목표를 위해서 참 방향을 정하는 것만큼 어렵고도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세요?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걱정과 또 미 연준에서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다 라는 방향을 확인하고 주춤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과연 시장은 뭐를 불안해할까요? 6월이 되면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거란 걱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 50개 개 중에 인구 비율이 2, 3위인 곳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인데 여기에서요, 이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2개 주에서 퍼지는 양상인데요. 만약 더 안 좋아진다면 V자 회복은 멀어지게 됩니다. 하이투자증권은 3월 같은 패닉 장세는 아닐 건데 안전자산 가격 지표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도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엔더믹이라고 이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 상황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요.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길에서 브레이크를 딱 밟을 수는 있습니다. 엔더믹에 대한 개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숨어있는 불안 요인도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감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이 독이 바짝 오른 얼굴로 시장을 노려볼 가능성이 있죠. 홍콩 보안법 시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 영향이 있을 텐데 후자가 더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이 판을 뒤흔들기 위해서 중국 이슈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중국을 제어할 능력은 트럼프가 우위라는 여론조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악몽은 재현되지 않았다. 이를 듣고 싶은 시장인데요. 6월은 그 기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초기 가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한 PD님 아침부터 재료 납품을 성실히 맞춰주신 상황이고요. 저희 주식공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두 가지 소통 창구를 오늘도 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이쪽으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시고 함께 느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에서 실시간 댓글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다시 듣기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요청이 많아지셔서 저희가 일찌감치 팟빵과 팟캐스트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해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특징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기자의 분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주식공장에 또 가족이 되어주신 새 얼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의 성주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과는 평소에 좀 함께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인연이 되네요. 네. 네, 주식공장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현재 이데일리 TV 굿머니 매일 아침 7시에 방송되는 굿머니 일부를 진행하고 있는 성주원 기자입니다. 네. 맨날 질문만 하다가 이렇게 답변하러 나오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네요. 네, 네. 굿모닝 1부를 진행하시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제가 굿모닝 2부를 진행하는데 그렇죠. 끈끈한 인연 있으니까 네. 앞으로 주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활약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고요.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저희 재료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공개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 만나볼게요. 자, 오늘 채널 공통적으로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다수 특징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5거래 연속 상승했는데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치료제에 국내 3상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빅텍은 열흘째 이어지는 북한 압박에 방산주 강세의 장 속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SK는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미스터블루가 웹툰과 게임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업되고 있죠. 하이트진로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때문에 연일 신고가 행진 중입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삼성물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휴비츠, 카카오를, 한국경제TV가 대한유팜, 삼성 SDI, 삼성중공업 우선주, 매일경제TV는 하나솔루션, MTN이 이라이콤, 그리고 두산 퓨얼셀의 우선주 ST팜을 선정했습니다. 네, 성주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 전반적으로 특징주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보니까 바이오 관련된 네, 주식들, 좀 많았어요. 종목들 예. 나왔고, 그다음에 예. 방산 관련된 종목들, 또 네. IPO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 네. 아주 다양한 종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슈 메이커 그 부분에서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도 상당했는데 네. 오늘 세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뭘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뭐 많은 채널에서 네. 다룬 종목을 일단은 첫 번째 예. 특징주로 꼽았는데요. 예.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사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빼놓고는 특징주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세 채널에서 공통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얘기했는데 네.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자님, 최근 아시겠지만 바이오주가 강세 힘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가 네.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예.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작년 말에 43만 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85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두 배로 예.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3월 19일 저점대가 36만 6천 원이었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오른 상태.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이제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역시 많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생산 예. 수주 증가 기대감이 가장 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기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난 예. 8일에 지난 6월 8일에 스위스 제약사와 3천억 규모의 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네. 계속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예. 지난달에도 글로벌 제약사 두 곳과 4천억 원 이상 규모의 또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계속해서 뭐 연달아서 그러네요. 그런 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꼬세네요. 예. 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다가 현재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에 너무나 경쟁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 뭐 이게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뭐 임상 2상에 돌입했다, 뭐 네. 3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이제 개발이 정말로 뭐 올 연말 혹은 내년에는 정말 개발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생산의 문제로 넘어가겠구나라는 그런 이슈를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이 위탁 생산 능력이 엄청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3개의 공장을 설립해서 가동 중인데 예. 개별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그 생산 능력 자체가. 예. 거기에다가 4번째 공장 착공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동률조차도 1, 2공장은 현재 최대치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3공장도 지난해는 이제 35%까지 물량을 채웠는데 네. 올해 안에는 한 6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뭐 예. 이게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정말 그 규모가 큰 공장들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네. 앞으로 더 잘 돌아가겠구나 이런 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뭐 실적도 상당히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2,284억 원이거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917억, 그러니까 1,000억이 좀 안 되는 수치였는데 예. 올해 전망치가 벌써 2,200억을 넘는 수준이니까 두 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그런 점도 역시 생산 능력과 이게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거리가 있으니까 공장을 돌릴 만한 여력이 있는 거죠. 그 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생산 설비 이 부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아도
이게 가능하겠네 이런 생각을 들게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위력은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탁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것 말고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위탁 예. 개발, 개발. 위탁 연구 예. 부분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많은 그런 기대를 안고 있는데요. 네. 벌써 올해 이 위탁 개발 또 위탁 연구 관련해서 한 20건의 계약을 수주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탁 생산과 위탁 계약, 위탁 개발, 위탁 연구 이런 것들을 합하면 지금까지 한 68건의 그런 계약들, 위탁 예. 생산이랄지 개발이랄지 연구에 대한 계약들을 따낸 상태여서 앞으로 정말 일거리가 정말 너무나 많구나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장이 더 바쁘게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지금 현재 이제 사상 최고의 주가를 그러니까요. 찍었기 때문에 예. 무턱대고 이제 추격 매수를 과연 들어갈 수 그거 있겠느냐 중요하죠. 예.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요.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위탁 연구 이런 쪽으로도 있고 CMO 그 수주 능력도 입증이 됐고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다 이런 또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무언가 확실한 실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5.8% 강세 힘으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85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추경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참고해 네.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메이커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두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꼽아봤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일단 이데일리 TV에서 유일하게 다룬 특징주였는데요. 그러네요. 제가 예. 이데일리 TV에 대한 워낙 그 자부심이. 애정이 크기 때문에 예, 예, 네,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골라봤고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좀 낯선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실 근데 수 뭐 있어요. 삼성 네. 테크윈 을 아시는 분들은 삼성 테크윈이 이제 한화에 매각되면서 한화 테크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예. 현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뭐 항공기와 가스터빈 엔진 그리고 자주포, 장갑차, CCTV, 칩 마운터 뭐 이런 것들을 생산 또 판매하고 있고요. 또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5% 강세인데 최근 주가 상승폭이 나름 의미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최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분석이 됐습니까?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뭐 대표적인 방산주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맞아요. 예. 최근에 이런 계열이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최근에 이제 북한과의 갈등 국면이 나타나면서 방산주들이 조금 관심을 받고 있고 힘을 네.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이 이제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 예, 예. 20주년을 맞았는데 사실은 지금 북한과의 지금 관계가 썩 좋아 좋지 보이지는 않죠. 않는 상황입니다. 네. 뭐 북한 관영 매체들이 뭐 서리빨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남측을 압박하고 있고 예. 또 노동신문도 오늘 뭐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 끝장을 뭐 이런 보겠다, 이런 이런 좀 무시무시한 발언들을 좀 하고 있어서 예. 그런 측면에서 방산주들은 오늘 조금 힘을 받고 있고 또 남북 경협주들은 좀 힘을 네, 그렇네요.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빅텍도 현재 14%, 한국항공우주도 2%, LIG 넥스원 7% 오르고 있고요. 스페코 대표적인 이제 방산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 방산주인데 스페코도 1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시가 대비 상승폭을 줄이거나 뭐 높이거나 이렇게 희비는 좀 엇갈립니다만 대부분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대북 관련주 이런 부분과는 좀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보고 있는데 사업적인 측면은 좀 어떨지 실적 전망과 함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코로나 이슈를 역시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장기 매출 감소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국방비 증가세는 조금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또 한 가지 호재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방산 사업의 안정적인 실적이 또 민수 사업에서의 약간의 부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19가 조금 누그러드는 상황 속에서 일부 국가들이 그전에는 뭐 여행 금지령 혹은 예. 국경 봉쇄 그 조치 이런 걸 취했다가 일부 해제하면서 예. 그동안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를 넘나들던 이제 항공기가 네. 다시 이제 운항을 재개하든지 맞아요. 예. 혹은 운항 횟수가 늘어나든지 그런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잉 같은 글로벌 항공기 또 기체 부품 제작 업체들의 주가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면서 글로벌 기체 부품 그 시장에 인도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보잉 737 맥스가 이제 운항이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운항을 재개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도 주가에 상당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한 가지 특징은 또 드론 관련 드론 예.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기 때문에 예. 드론도 앞으로는 상당히 이제 성장이 기대되고 뭔가 거기서 뭔가 그렇죠. 예. 예, 나올 것 같은 네. 많이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종목이기 모멘텀 때문에 있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제 보잉과 스피릿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런 부분인데 저점 되면 140%가 올랐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잘 올라갔지만 저점 대비로는 한 60% 정도 올라가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는 5% 강세 힘으로 25,900원 선을 기록하고 있고 52주 신고가는 작년 9월 26일에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 특징주 가볼게요, 기자님. 예. 네, 자 삼성그룹주를 살펴봤고 이제 네. 하나그룹주를 살펴봤으니까 그러네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돌아가네요. 또, 이번에 SK그룹 SK 관련해서 가볼까요? SK그룹의 예. 지주회사인 네. 주 SK를 예.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SK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계속이에요. 신고가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네. 어떤 종목 SK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우선 선정 기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고 거래량도 평소에 대비해서 한 4배, 5배 정도 거래량이 또 많이 튀었군요. 나타나고 예.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도 뭐 8% 넘게 오른 바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30% 가까이 오른 그런 종목인데요. 역시 SK 바이오팜의 IPO가 SK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 바이오팜이 7월 2일에 상장 예정인데요. 예. IPO라는 키워드 그리고 바이오라는 키워드까지 맞아 떨어져서 예. SK 바이오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모회사인 SK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SK가 그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100%? 모회사이고요. 예. 네.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현재 오는 17일과 1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과 목요일에 바로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이 예.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팜의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에 상당히 이제 끝까지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SK는 이 SK 바이오팜의 IPO를 통해서 어떤 또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봤더니 예. 구주 매출을 통해서 2,255억 원, 최대 3,070억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상장 후에도 이 지분을 전부 다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 75%의 정도의 지분을 갖고 가니까 역시 또 SK 바이오팜이라는 아주 기대되는 그렇네요. 바이오 계열사를 예, 예. 같이 가지고 가는 셈이죠. 네, SK 바이오팜은 대여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이 부분 때문에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면 수급이 또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SK 쪽으로 이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IPO를 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를 또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나 봐요. 주주들을 위해서 또 쓰일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투자자들, 주주들한테 과연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네. SK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IPO나 자산 매각으로 투자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을 특별 배당 등의 형태로 주주들한테 환원하겠다라는 약속들을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SK 바이오팜의 IPO에서 유입되는 현금 역시 향후에 배당이 더 늘어난다든지 혹은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이렇게 되면 또 거기다가 지주회사가 현금 흐름이 강화된다는 것은 이렇게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다른 어떤 M&A나 인수합병에 뛰어들 수 있는
실탄이 마련된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돈을 쓸 여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좋겠네요. 예,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또 신성장 네. 사업에 대한 발굴할 수 있고, 예.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예. 부분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뭐 일부는 차입금 상환에 쓰고요, 또 일부는 신약 판매 조직을 구축하고 또 판촉 활동을 하는 등 운영 자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SK 바이오팜 말고 그 밖에 성장이 기대되는 자회사의 동향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SK에는 뭐 SK 바이오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SK 실트론이 있고요. 실트론, 예. 또 미국 내 상장을 추진 중인 의약품 생산업체 SK 팜테코까지 있습니다. 팜테코. 뭐 SK 실트론과 SK 팜테코의 IPO 모멘텀도 계속해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비상장 자회사가 잇따라 IPO를 하고 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확장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극대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역시 SK도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SK 바이오팜의 이제 IPO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그 재료가 또 지나고 나면 한동안은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그렇죠. 있다는 점을 예, 예. 또 명심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추경 매수가 가능할까요에 대한 질문, 그에 대한 답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반영돼서 오른 SK 주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상장 자회사들의 힘, 이 부분도 중요 관건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13% 넘는 급등세는 유지하고 있고요. 31만 6천 원 선 오늘 52주 신고가를 당당히 기록한 SK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3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의미 있는 문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오늘부터 함께할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의 색다른 시선 함께 만나볼 건데요.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된, 함께는 했지만 이제 매일 함께 보게 될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이투자증권 PB 출신이기도 하시고 네. 매일 목요일이었죠. 저희 그렇습니다. 관심주를 봐주시다가 열화 같은 성원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저희 오전장과 오후장 그리고 종목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또 어떤 흐름으로 해주실지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포부 잠깐 들어볼까요? 일단 기존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만 할 소리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일단은 제 개인적인 그 뷰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 친구가 잘 맞추는구나, 저 친구가 잘 못 맞추는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의 사고가 훨씬 더 넓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는 그런 분이 필요했거든요. 눈치 네. 보지 않고 제대로 얘기하는 거.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눈치 봐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확실히 된다 안 된다를 가려주실 분이 나왔으니까 네.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저희가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몫은 소장님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전장 이어서 오후장 좀 가봐야 되는데 예.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그래도 출발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희가 오늘 또 개장 시간에 출발을 그렇죠. 봐주셨잖아요.
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나타나고 있고 유동성 한계장인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냉정히 보셔야 되는 게 지난 우리나라 장으로 지난 금요일 모습이죠. 금요일 날 물론 양봉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 지난 목요일 고점을 금요일 날 뚫어주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21선을 하회하고 있는 11선이죠. 죄송합니다. 11선을 하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지금 뚜렷한 방향성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과연 매도가 이기고 있냐, 매수가 이기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동학 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자금이 수없이 밀려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예. 개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받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플러스를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 금요일 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입금이 늦어질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계좌들이 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플러스가 안 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매도가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보셔야죠.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이 중요합니다. 그 수급이 바로 유동성이었고요. 그 유동성으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매수가 아닌 매도가 중요하고 주식이라는 게 한없이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89m까지 컸습니다. 89m요? 예, 나무가? 89m짜리 미국에 있습니다. 예. 그게 몇 년 된 나무인지 아십니까? 뭐 2200년 된 나무. 2200년이요? 예, 2200년 된 나무인데 그거 조사하는 것도 참 어렵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렇다라면 그 나무가 달나라까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2200년 동안 자랐던 나무가 달나라까지 못 간다라면 예. 시장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상황은 언제든지 온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저는 조금 이제부터 시장에 변곡점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변곡점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서둘러 매수에 나서시기보다는 지금은 관망한 후에 차영주 소장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번 주 후반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맞다 틀리다의 후반. 문제가 아니라 네. 만약에 차영주 소장의 뷰가 틀리게 된다라면 이번 주 후반서부터는 증시가 직전 고점, 지난주 목요일 고점을 뚫어줘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익이 난 것은 확실하게 챙기고 가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장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오전장을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쯤 해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조금 더 올바를 가능성 예. 있습니다.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시에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증시는 매도를 보이는 거고 그래서 네. 이번 주 대기 수요의 힘이 과연 폭발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가졌는데 스타트를 해보니 네. 이런 부분이 잘 또 맞아떨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시의 체력을 봐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은 네. 지금 하락세가 조금 더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많은 분들에게 궁금했을 텐데 오후장 어떻게 판단하세요? 오후장 같은 경우도 오전장과는 별로 그렇게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오후 들어서 예. 1시인데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 예. 이제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라면 이제부터는 조금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훅 빠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들어간다라는 관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피해야 될 그런 관점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워렌 버핏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담배를 피울 때 담배꽁초 매매는 자기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겠다라는 심정의 접근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점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예. 좀 들어볼까요? 오늘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서 이제 기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성그룹주들 지금 특히 삼성바이오에 대한 향방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삼성바이오가 상승하니까 지분 가치가 늘어나는 삼성물산까지도 현재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구속 여부가 이제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삼성바이오 참 특이한 기업입니다. 정말 저는 이 기업을 볼 때마다 삼성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다른 여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에 뛰어들면서 바이오 산업에 일단 치중을 하고 신약 개발에 치중을 하죠. 네. 신약이 개발이 된다라면 소위 대박이 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인데 그 시간 동안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CMO, 즉 위탁 생산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창출해내고 이렇게 창출된 영업이익을 재투자해서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정말 좋은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유일무이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CMO에 대한 5공장에 대한 투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물량에 대한 과다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서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내년 정도 된다라면 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까지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 우량주로서 결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지 않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모 증권사에서 여기에 덧붙여서 건설 부분에까지 메리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종목에 대한 흐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은 추천 종목을 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 종목이 없을 때는 없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분위기를 좀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괜히 들어가는 것도 대안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추천 종목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올바른 시장 판단을 위한 여러 가지 잣대와 전략들 지속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저희 관심주 공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를 모아서 한눈에 분석해드리고요. 경제 전문가의 시각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주식공장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궁금하신 부분 저희 질문 주시면 되고요. 함께 느낌 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함께하고 있고요. 또 다시 듣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 전략 저희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관심주 공장으로 가볼 텐데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각 경제 채널에 그 관심주 모아봤거든요. 재료 납품된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가 시젠 관심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데일리 TV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휴맥스, 텔콘 RF제약, 사막 코덴서 얘기했고요. 콘덴서죠. 자, 한국경제TV가 한섬, 알리코제약, ST팜, 농심, 슈피겐 코리아를, 매일경제TV는 유나이티드제약, BH, 대상, 스튜디오 드래곤, MTN이 원익 IPS, 하나제약, 더고전자, SK, KG 모빌리언스, NC소프트를 선정했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위 채널 골라주시죠. 매주마다 너무 어렵네요. 네, 쉬운 방송 아니에요? 네. 예.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차트 위주로 일단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을 또 비춰봤을 때 매일경제TV를 일단은 베스트로 예. 일단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유는요? 일단 네. 이유가 어려워요. 네, 네. 그래도 나름 그래도 네. 매일경제가 1위를 한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예, 뭐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 뭐 기업의 뭐 펀더멘털이나 최근 시장 상승 이 부분을 따라갔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시장 순환매에 좀 동참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종목대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BH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셀리버리,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좀 괜찮고요. 그리고 최근에 앞으로도 아시다시피 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이런 종목들은? 어떤가요? 앞으로도 튈 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시장이 대형주에서 이번 주는 또 코로나 이슈를 해가지고 또 네. 이제 뭐 네. 언택트로 또 옮겨가고 또 시장이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거기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가 지난주부터 강세잖아요. 그러면 네. 유나이티드 제약, 뭐 부강약품, 뭐 셀리버리 비슷한 종목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는 음식료 해가지고 언택트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BH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폰이 최근 좀 선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좀 부합을 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은 4위 채널 4위 채널을 베스트는 매일경제TV라면 워스트는?
워스트가 참 어렵더라고요. 워스트를 생각을 지금 못했어요. 이델리하고 한국경제, 이델리하고 한국경제 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참 어렵네요. 그래서 고민이 일단은 되는 이유는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어떤 선기가 소형주를 다 밀어놨다, 음식료를 다 밀어놨다, 대형주를 다 밀어놨다 이러면 선택이 좀 쉬운데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선물 다 세트처럼 여러 개 다 섞여 섞여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베스트 그래서 뭐 이델리 TV가 뭐 워스트가 하더라도 뭐 베스트가 있고 워스트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선택이 어려워요. 솔직히 베스트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델리나 매일경제나 뭐 제가 볼 때는 비상파장이라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네. 말씀드리면 이 종목 선정하신 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여기 매일경제에서도 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마음에 안 드는 종목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델리 TV 같은 경우도 마음에 안 드는 종목들이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게 제가 지난주도 추천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데일리 TV 좀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휴맥스라든지 텔콘 RF 제약, 사막 콘덴서 뭐 이런 종목들이 옆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누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추천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불구하고 이데일리 TV를 워스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관심주 네. 가볼게요. 첫 번째 관심주 뭐라고 선정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서 기자분과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또 코멘트를 들을 수 있을지 가볼게요.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잖아요. 이건 솔직히 예. 이게 지난주에 제가 추천해서 관심주 선정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 조금 전에도 베스트 워스트 선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트렌드가 바이오만 전반적으로 강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를 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종목 추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코로나 이슈에서 중소형주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스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바이오 대장주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삼성 바이오로스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 걱정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난주 추천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목요일 이후에 주가가 너무나 조금 가팔라졌다라는 겁니다. 네. 회사 전반적으로 어떤 펀더멘털이 바뀌었다는 것은 없는데 주가 가팔라진다라는 건 향후에 또 이 가팔라진 주가에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내용이나 부분들이 괜찮긴 하지만 최근에 조금 그 상승 속도가 좀 가팔라지고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좀 제가 볼 땐 그래요. 살 종목이라든지 살 섹터가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주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살만한 종목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 좀 시세가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해서 지금 바이오로스는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급등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급등을 조금은 뭐 지금 가지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팔까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신규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타임 정도 기다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스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계속해서 바이오시밀러 부분도 중요하지만 위탁 생산 CMO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치료제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조 4천억이 넘는 1조 5천억이 넘는 현재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가 삼성 바이오로스는 후반기까지도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업적인 내용은 상당히 좋다. 단지 최근에 6월달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관심주로 일단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경쟁력 있는 CMO 수주 능력 이런 부분은 이미 또 시장에서 아는 거고 추경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 있어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없을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정도 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수주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이다 보니까 수주 얘기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거고 네, 네. 그게 실적으로 연결되게 되면서 실적 모멘텀으로 상승 좀 지속될 거라고 좀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내용만 알고 있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응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는 관심주 뭐로 가볼까요? 네, 일단 뭐 대상이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대상이요. 네네. 매일경제TV가 제시를 했네요. 네, 예. 일단 지금 코로나가 다시 얘기가 계속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찌 보면은 생활 방역에서 이제는 강력 방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분위기가 다시 2월달, 3월달처럼 3월달, 4월달쯤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CJ 제당을 포함해서 대상 같은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좀 부각이 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CJ 제일제당하고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는 거기다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이거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잘 나왔고 그리고 해외 판매 같은 경우 해외 매출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체적인 어떤 기업 환경이 대상과 CJ 제당이 상당히 좀 유사하다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에 뭐 그 큰 매출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와서 온라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실적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로 좀 봐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실적 이런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도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예를 들면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좀 예를 들고 싶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차트 흐름이 소위 말하는 U자형 반대로 이제 이렇게 쭉 돌아서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발점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41선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쭉 우상향되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대상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2019년 초반에 일단은 뭐 241선 장기 이평선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지만은 다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다시 241선을 또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241선까지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완만하게 전반적인 어떤 추세가 돌아서줄 가능성, 실적을 등에 업고 전반적인 어떤 그 주가의 턴어라운드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대상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포트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적 이전에 일단 코로나 이슈가 다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일단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3월달, 4월달 같은 게 대상이 그 크게 반등한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게 된다면 다시 재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CJ 제당과 그리고 대상은 큰 흐름에서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대상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식품 사업에 대해서 고마진 채널이에요. B2C나 말씀해 주신 대로 온라인 식품 성장세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제일제당과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CJ 제일제당 오늘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네네. 3.5% 강세, 33만 9,500원 선 보이고 있고 대상은 딱 한 달 전이었어요. 딱 한 달 전에 신고가를 기록해서 2만 8,000원 선 찍었고 현재 2만 6천 한 750원 선까지 가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정보통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지고 2019년 초반과는 지금 현재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2019년 그 1분기 같은 경우에 일단 34,000원이 좀 고점으로 좀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고점으로 좀 형성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그 식품 사업이란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좀 나왔었고 하지만 지금은 작년 1분기와 좀 달리 봐야 될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추세적인 어떤 성장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1분기에 단기간에 이 실적 효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분기, 3분기에도 그리고 그러니까 연 전체적으로도 크게
모멘텀이 될 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반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게 된다면은 아마 대응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3만 원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지보면 저항으로 그 저항 구간으로 작용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예. 이 부분도 결국 돌파할 만한 핑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네.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는 핑계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사업 부분의 어떤 성장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코로나19 속에서도 해외 자회사의 영업 실적 개선 이게 추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네. 네, 세 번째 관심주는 BH를 선정을 했는데 BH요. 뭐 내일 MTN의 그 더구전자도 집이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에서 바라봐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무슨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두 종목의 그러니까 BH하고 더구전자의 공통점이 둘 다 아이폰 관련주예요. BH랑 뭐가요? 더구전자, 더구전자가 MTN의, 네, 더구전자가 예. 거든요. 갤럭시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고전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그 출하량을 보게 되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2,700만 대고 갤럭시가 820만 대입니다. 네. 그리고 갤럭시 20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 맞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실패작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노트 10 이후에 갤럭시 Z 플립 이런 그 제품 이후에 어떤 돌파구가 조금 정책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조한 1분기 성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흐름이 후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출하량도 지금 아이폰이 3배나 앞서는 상황이고 출하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구매도 많다는 얘기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출하량도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점유율 같은 경우도 아이폰에 상당히 많이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서유럽 중심으로 해왔던 유럽적인 어떤 출하량도 아이폰에 상당히 좀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가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애플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저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상당히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 좋지 않은 사업 환경 때문에 일단은 갤럭시보다는 올해는 조금은 뭐 획기적인 반전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갤럭시 부품주보다는 아무래도 아이폰 부품주 쪽으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승산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뭐 BH뿐만 아니라 최근에 LG 이노텍도 주가가 상당히 좀 그 견조하게 우상이 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흐름들이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이폰의 어떤 선박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아이폰의 어떤 지금 승기 그리고 자꾸 이 환경 때문에 뭐 LG노이텍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더구전자도 그렇고 좀 봐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장의 빠른 순환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뭐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조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야 또 안정적인 어떤 수익 개인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봤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BH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것만 남을 쓰지 보시고요.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관심주에 대한 이야기 빠르게 좀 네. 정리해 주시죠. 이번 주는 그 NC소프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NC소프트요? 최근에 예. 뭐 린저씨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네. 리니지 M 그리고 리니지 2M 저는 게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잘 네. 모르겠는데 그 30대, 40대에 상당히 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성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매출에 이어서 지금 리니지 2M까지도 상당히 흥행을 하게 되면서 1분기 매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1조 원가량의 영업이익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황제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 돌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의 어떤 탄력적인 신고가 패턴이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2만 원대 어떤 그 눌림목에서 지금 오늘 좀 돌파가 되려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제가 84만 5천 이하로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그
장 마감까지 2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85,000원 이하를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혹시 85,000원을 안 주게 된다면은 종가 기준으로 일단 매수 가격을 말씀드리고 일단 목표가는 95만 원, 손절가는 80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잠시 눌림목이 있을지 이 여부도 가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까지 함께했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장 저희 보다 밝은 모습으로 내일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